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제가 매일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에서 이제 전업을 꿈꾸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제2의 직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대형 우량주 위주의 6가지 매수 타점을 이용을 해서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면서 위험 관리와 이익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갖고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원달러 선물 헤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영상의 주제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1990년도부터 선물, 그러니까 골드라든지 금, 전기동, 그 다음에 알루미늄, 곡물류,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한 달 후 또는 2달 후 이런 물량들을 조달청 같은 데서는 곡물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LG전선이라든지 풍산 이런 데, 고려아연 이런 데서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을 해서 국내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달러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매를 하면서 달러가 필요하고 또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IMF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1-20원 움직이는 거는 보통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주식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지만 태생이 그런 선물 헤징을 통해서 원자재를 취급하는 또는 수출 물량을 해서 환율이 들어올 때 그걸 안정화시키는 그런 선물회사에서, LG선물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사실 제가 상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환율 헤징을 하기가 좋아요. 은행에서 크레딧도 내주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에서는 업무 분야가 있어서 환율 헤징이나 원자재 구매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환율을 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헤징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급,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많이 도와드렸죠. 근데 이런 원자재나 직접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선물 쪽에서만 이용하는 건 투기, 스페큘레이팅이라고 하고, 현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선물 쪽에서 헤징을 통해서, 헤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헤징의 오리지널 개념이 있는데, 환율 변동으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겠다. 물론 달러도 마찬가지지만 골드라든지 전기동 이런 것들 수입을 할 때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으로 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 마진이 줄어들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내 마진이 올라가고, 이런 천수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안정적인 마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리지널 헤징의 개념은 환율 위험을 회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나는 이익을 보겠다, 환율로 인해서 나는 손해를 보기 싫다,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하는 100% 기계적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헤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물 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주식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제가 이제 주식 쪽으로 선물 쪽에 배웠던 6가지 매수 매도 타점을 주식 쪽에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이 심하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환율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면 대형 증권사, 대형 기업, 달러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 외에는 잘 신경을 써주지 않죠. 그리고 사실 지점에 있는 은행 직원들은 환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직원처럼 100%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 직원처럼 은행 직원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처럼, 아니 환율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에서 이런 주식을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다이나믹 해칭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의 이제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환율 위험을 해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은행을 이용한 외환 거래가 있고 포워드 마켓이라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레딧이 안 나오니까. 재무제표가 뭐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그래서 포워드를 이용을 해서 몇 월 며칠 날까지 정확하게 환율 위험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20, 30%의 기업이.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는 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걸 공부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중소업체 대표님이나 중견기업 대표님이 이걸 환율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직원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전담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뭐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대표님이 이 원달러 흐름을 매일매일 앉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원달러 트레이더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어느 시점에서 환율을 해칭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담해서 저는 어차피 주식도 보고 원달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 지수도 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외 선물도 보면서 공격적으로 이왕 장을 보니까 이걸로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들이 아는 해징은 선물상에서 지금 1,350원이면 선물상에서 원달러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달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300원, 1,350원에서 지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달러의 가치가 빠지는 거니까 원하는 상승하는 거지만 내가 1불에 1,335원에 바꿀 수 있는 1,350원에 바꿀 수 있는데 한 달 뒤에 1,325원으로 빠진다면 10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만 불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현물의 그 선물의 개념은 선물 시장에서 1,350원에 매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 달 뒤에 1,3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5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선물상에서는 매도를 해서 1,350원에 매도를 해서 1,300원에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이 1,350원에 매도를 하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내가 이제 달러를 파는 상황인데 1,350원에서 매도해서 1,300원이 되면 선물상에서 50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불 곱하기 50이면 5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현물은 빠졌어요. 1,350원 하던 게 1,300원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1,300원에 달러를 바꾸죠. 100만 불어치를. 그래서 13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선물상에서 5천만 원의 이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330, 1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1350원일 때 선물 거래에서 매도 해증을 해놔서 가격이 떨어졌다면 이분은 해징에 성공을 해서 1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때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선물로 해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 전에는 1,350원이라서 13억 5천이구나라고 주했지만 한 달 뒤에는 1,300원이 돼서 5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자산이 억울하죠. 자, 그래서 선물상으로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해징의 개념은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겠다. 1,350원에 매도를 했는데 1,350원에 매도를 했는데 1,400원으로 올라갔어요. 1,400원으로 올라갔다고 이제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350원에 팔아서 1,400원에 사니까 어때요? 손해가 5천만 원이 났죠. 1불당 50원이니까 100만 불을 곱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선물상에서 마이너스 났어요. 아까워. 근데 현물을 들고 있다가 1,350원이 돼 있던 게 이제 내가 한 달 뒤에 1,4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물에서는 5천만 원의 이익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물상으로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지만 현물로 선물상에 손해를 본 금액을 상충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인 13억 5천 1불당 1350원이 한 달 뒤에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워 이러면 안 되죠. 왜? 1350원에 맞춰서 원가를 구성하고 이익이 났기 때문에 1400원이 됐다고 해서 5천만 원 깨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달러 해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내가 안 가져가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정확히 원가와 이익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겠다. 향후 움직이는 환율에 의해서 내 마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건 나는 절대 원치 않는다. 마진이 환율이 올라서 1,400원이 돼갖고 돈이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1,250원이 돼갖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그럼 그게 뭐예요? 회사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오리지널 선물 해징을 하려면. 자, 근데 두 번째 해징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궁금하시죠? 자, 그 이름은 뭐냐면 다이나믹 해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내가 100만 불에 한 달 뒤에 상황을 보면 정확히 한 달 뒤 9월 26일, 오늘이 8월 26일이니까 9월 26일에 수출대금 100만 불이 반드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걸 오늘 알았습니다. 8월 26일 날. 또는 현재 100만 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쓸 일이 없지만 9월 26일에는 반드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리스크에 노출된, 유식한 말로는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 100만 불인데 이게 한 달 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즉 환율 위험을 회피할 자금의 규모는 10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해칭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다이나믹 해칭은 100만 불에서 총 환율 노출 금액의 80~90% 정도만 원달러 선물 거래를 이용을 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달러가 유입될 상황을 아는 상황부터 매도 해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해징을 할 자금의 규모를 80%라고 정했다면 원달러 선물 시장에서 이제 100만 불 곱하기 80%는 80만 불입니다. 이 80만 불을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해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해징을 하려면 100만 불을 은행에 갖다 맡겨서 포워드로 어떻게 해요? 100% 해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매일 장을 보는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거나 자금 운용을 해주는 개념으로 이 80만 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이 달러 선물은 월별로 결제일이 있어요.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이나믹 해칭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 생략했으니까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80만 불을 가지고 한번 이제 다이나믹 해칭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 불입니다. 80만 불인데 지금 8월 언제죠? 지금 보면 8월 19일 날 원달러가 7월 15일 날 1331원을 찍고 8월 19일 날 다시 1331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80만 불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들어온다든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 뒤에 가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80만 불을 내가 매도 해칭을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더블탑이니까 여기서 한 20만 불 정도는 어떻게 해요? 선물상으로 매도를 해 놓습니다. 여기서 20만 불 선물상으로 80만 불 중에 20만 불을, 자, 20만 불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60만 불 남았겠죠.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갔어요. 오이씨, 가격이 올라갔네. 1343원.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이
1337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344번에 또 아직 60만 불어치가 있죠. 아직 매도할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럼 20만 불을 또 어떻게 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9월 26일까지는 자 9월 26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계속 가격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20만 불어치를 매도를 합니다. 이걸 장을 보고 있다가 또 20만 불어치를 위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80만 불 중에 40만 불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어때요? 한 1335원이 됐네요. 1335원이 평균가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를 더 지났어요. 가격이 또 올라갔어. 1346원. 그러면 여기에 중간인 1340원에 또 20만 불을 매도를 합니다. 자, 20만 불을 또 매도를 해서 총 80만 불 중에 60만 불을 매도를 해서 지금 선물상으로 매도한 단가가 134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지났어요.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제 1340원 정도 되는데 1343원에 끝났죠. 40원에. 자,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더 했더니 가격이 이렇게 또 빠졌어요. 1334원이야. 그러면 1340원에 평균 단가가 매도 단가로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어때요? 1335원에 선물상으로 매도한 금액 중에 한 20만 불을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1340원에서 1335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일부 매수를 했으니까 얼마예요? 5원이죠. 5원이면 5 곱하기 20만 불, 5원 곱하기 20만 불이니까 100만 원의 선물거래상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40만 불이 매도 포지션으로 남아있고 평균 단가는 1340원입니다. 자, 1340원 적어 놓을게요. 1340원. 1불당 매도를 한 금액이 1340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133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또 어때요? 야, 이익이 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또 20만 불어치를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1340원에서 133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1불당 10원의 이익이 났죠. 얼마만큼? 20만 불어치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매도해서 매수를 했을 때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0만 원. 총 3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8월 26일이 1330원까지 왔으니까. 자, 그럼 이익이 났어요. 총 30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때요? 300만 원의 이익도 없었겠죠. 완벽하게 헤징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익이 없고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1332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원달러 선물 거래를 이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익을 300만 원 받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시간이 흘러서 뭐 기분만 좋았다 나빴다 이랬겠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물 시장에 개입해서 트레이더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렇게 이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매도만 맨 처음에 하는 거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매도만 하는 겁니다. 매수를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규칙이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총 물량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80% 내지 90%만 하는 거예요. 100%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선물 거래상의 이익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만 불을 갖고 60만 불을 갖고 있다가 60만 불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이게 가격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20만 불도 여기 어디에선가 매도를 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재수가 없어서 계속 올라가서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1345원이 됐습니다.
내가 매도한 가격은 1340원인데 내가 9월 26일 날 돼서 이제 실제로 달러를 바꿔야 돼요. 실제로 달러를 바꿀 때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약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345원이 됐습니다. 자, 1불당 1345원이 돼 버렸어요. 80만 불을 매도를 했는데 1300 내가 지금 환율 해칭을 안 했다면 1345원에 5원의 이익을 더 봤을 거예요. 1330원일 때보다. 그죠? 1345원에서 이익을 더 봤을 테지만 1340원에 매도를 해서 1345원이 됐으니까 1불당 5원씩 손해를 본 거죠. 80만 불이. 그럴 때는 선물거래상 좋은 제도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시장에서 바꾸면 1345원에 바꿀 수 있지만 100만 불을 어떻게 해요? 80만 불은 1340불에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파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1345원이니까 5원 손해본 거죠. 하지만 어때요? 이 80만 불 갖고 한 달 동안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챙겨놨단 말이에요. 어떨 때 잘 맞으면 1000만원, 2000만원도 그 이상도 벌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물상에서 1불당 5원씩 최후에는 손해를 봤지만 자 100만 불 중에서 얼마만 했죠 또? 선물 거래상 이익이 발생을 했고 한 달 동안 오퍼레이션을 해서 두 번째 80만 불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거죠. 올라가면 80만 불만 했기 때문에 20만 불은 내가 현물로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죠. 그러니까 20만 불에 대해서는 1345원에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을 1.25나 1.5배속으로 절대 듣지 마시고 제가 한 내용을 곱씹어서 이렇게 보시면 한 달 동안 달러로 셀하고 1340원에 셀하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고점일 때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하고 이렇게 시장을 매일 보는 사람에게 그걸 의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소업체 사장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시면서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선물 계정상으로 이익이 나면 전체적으로 그 법인의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상으로 잡힙니다. 물론 세무기장 하시는 분이 좀 기장할 양이 많아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료를 반드시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다이나믹 해칭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환율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가 꼭 욕심부리시는 분이 생겼어. 나 이제 달러 보는 눈이 생겼어. 그래갖고 대표님들이 직접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막 100만 불어치만 해야 되는데 뭐 달러가 보이니까 150만 불어치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 막 그렇게 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또 원달러 수입을 하시는 분은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지금 수출을 하는 사람 입장 또는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수입을 하거나 또는 원자재를 그러니까 달러가 한 달 뒤, 두 달 뒤에 필요한 상황이신 분들은 반대의 상황으로 충분히 매수 다이나믹 해칭을 하셔서 가외의 이익을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해칭이나 원달러 환율 해칭에 관심이 많거나 이걸 공격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이걸 또는 이런 컨설팅을 의뢰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업체들을 매수 매도를 해서 다이나믹 해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연락처를 보시고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점점 더 아래 위로 많이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만 인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100% 해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나믹 해칭을 통해서 가외의 이익도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회사 경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아는 만큼 답해드리고 전략을 같이 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